예, 저 선승범이라고 합니다. 예. 저 앞에 아무도 없어서, 예,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능 얘기 먼저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겨울방학 수업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올해 이과 수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하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까지는 어머님들께서 미적을 선택하냐, 기하를 선택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수능이 끝나고는 거의 얘기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6월, 9월에서 좀 하나 정도 틀리던 학생들이 보통 이제 수능에서는 기하 과목만 좀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 기하에서 하나 정도 틀리던 학생이 작게는 3개, 많게는 4, 5개 정도까지 좀 틀리는 결과가 나타나서 올해 수능에서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기하 선택 과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현 시점에서는 이 추세가 거의 유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하 선택자가 좀 많이 분주합니다. 실제 시험 본 학생들은 거의 시험장에서 약간 테러 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사실은 그죠? 뭐 이제 선택 과목에 관한 논란은 거의 이제 종결이 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어머님들께서 수능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아셔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이 교육과정 평가원장님이신데, 평가원장님이 올해 2월 달에 바뀌셨습니다. 요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와서 평가원장님께서 5월 달에 EBS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 자체가 통합을 하고 이렇게 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 자체가 좀 의외인데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 말뜻 자체가 이제는 사회에서도 수학을 이제 잘 못하면 사실 이제 사회에서 어떤 발붙일 데가 없다. 거의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 평가원장님이 원래 이제 뭐 하시던 분이었냐면 사실은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영어 절대평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쓰신 논문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수능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연구 이런 걸 좀 많이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답변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 그죠? 잘 못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좀 공정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좀 아시겠지만 올해 수능 자체 제도도 좀 바뀌고, 문이과 통합 이렇게 되면서 제도도 바뀌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더불어서 평가원장님이 좀 바뀌셔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수능과 완전 다른 새로운 체제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험지가 출제되고 있는 게 현재 수능이고, 이 추세 자체가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 불수능을 넘어서 요즘 뭐 거의 마그마 수학이다 이런 마그마 수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최상위권 일부는 뭐 의외의 반응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만점 표점이 150점대를 넘어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당연히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많이 어려워했는데, 평가원에서는 쉽게 출제했다. 이게 이제 평가원의 공식적인 출제위원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냈는데 수험생들은 너무 어렵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난도는 없었지만, 그죠? 여러분들, 어머님들 좀 아시겠지만, 요즘 킬러는 좀 줄어들고, 중난도가 많이 출제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부분을 거의 이제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도도 바뀌고, 새로운 시험지로 바뀐 특징이 뭐냐? 중난도가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난도가 뭐냐, 이거죠. 중난도가 수학에서는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 그리고 고난도는 뭐냐? 고난도는 개념만 갖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도는 일반적으로 상황 분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시험지가 출제됐는데, 그 새로운 시험지 내용 자체가 개념을 깊이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대치동만 얘기하면
국어는 조금 대치동 전체가 좀 약하고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수학하고 과학은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잘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었는데 이번 수능은 어떻게 됐냐? 사실 뭐 국어를 못 보고 이런 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100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별로 타격이 없었는데 90점대 학생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앞에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거 잠깐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9편에서 수학 96점이었는데 수능 때는 20점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 학생은 현역 고3도 아니었고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재종반 재수생이었습니다. 재수생이었는데 세 번째 하기 싫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뭐 그냥 간단한 이제 샘플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능 끝나고 92점, 96점 정도 맞았던 학생 자체가 20점은 조금 과한 면도 있지만 80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학생들은 대치동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공식 발표한 수능 수학의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수능 수학 가르친 지 15년 넘었는데 처음 봤습니다. 뭘 처음 봤냐? 예전에는 이 어떻게 출제했냐 이러면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해한 학생이 뭐 이렇게 푸는데 무리가 없는 수능을 출제했다. 이게 이제 항상 매년 발표 내용이었었는데 어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종합사고를 측정한다. 사실은 이제 이런 평가원 논평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수능 끝나고 논술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수능 문제를 좀 늦게 봤는데 그 전에 보도 자료를 딱 보고 종합사고로 측정했다. 이 표현 보는 순간 올해 학생들이 좀 어려웠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EBS 연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EBS 연계에 관한 얘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EBS 연계가 70%가 공식적인 연계율이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해서 빵프로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제 설명에 조금 이전에 들으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올해는 EBS 연계 자체가 50%로 바뀌어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는 실제로 50%가 연계될 거다. 만약에 예전처럼 연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EBS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절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그죠? 올해 수능 문제를 좀 같이 몇 문제를 보면서 수능 문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100점은 좀 뭐 늘었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체감 현장 지금 분위기는 88점에서 96점 사이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왜 증발됐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문제 몇 문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거 9번 문제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황이 굉장히 짧죠.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상황 분석 문제가 아니라 개념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이 뭔지를 딱 파악을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게 좀 잘 안 돼서 공통수학 중상위권 학생들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떤 이 문제에 쓰여진 개념을 찾는 게 핵심이 되는데 더불어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9번 문제 같은 경우 사실은 EBS에서 나왔던 문제 자체가 EBS에서는 로그 함수로 나왔던 게 수능에서는 그냥 지수 함수로 변형돼서 사실은 EBS 연계 문제였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뒤에 문제도 간단히 볼 텐데 공통 과목 15번입니다. 15번 보통 이제 공통 과목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킬러에 해당되는 번호였는데 이 문제 역시 핵심이 뭐냐면 올해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 자체 아이디어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아이들은 뒤에 가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수능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인 21번입니다. 21번이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 해서 뭐 세서 풀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EBS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가 이제 세 문제 정도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세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이 공통점이 9번, 15번, 21번. 사실 뭐 다른 것도 좀 있지만 셋 다 EBS 강력한 연계 문제인데 특징이 뭐냐? 셋 다 수원 문제입니다. 수원 문제.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능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세 단원이 있는데 수능이 올해 어떻게 나왔다라고 둘이 뭉실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수원은 어떤 경향, 수투는 어떤 경향, 미적분은 어떤 경향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은 EBS 연계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사실 대치동은 대다수입니다. 대치동에서는 EBS를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그냥 한번 풀어보는 정도? 학교 내신 대비? 보통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사설 자료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 가서는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 자체는 수능에서 아무런 연계도 되지 않고 실제는 EBS가 연계되니까 시험에서 평상시에 받던 점수보다 사실은 많이 떨어진 그죠? 그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수원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2번은 보통 이제 공통 과목에서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수투 문항 얘기를 드릴 텐데 수투 문항은 공통 과목에서 킬러를 담당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수투는 일반적으로 신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신유형이. 그래서 신유형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 자체는 문제가 이제 앞에 있는 문제보다 좀 이렇게 좀 길죠. 제시 문제 길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상황 분석 문제다. 이렇게 해서 상황 분석 문제는 개념만 딱 알면 이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하셔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신유형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수능이 아주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출제됐던 경북대 논술 문제 아이디어가 거의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어머님들 자제분들 올해 목표가 최소 좀 96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에서는 모의고사와 달리 신유형이 작게는 한두 문제, 많게는 두세 문제까지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그 신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콘텐츠로는 좀 한계가 있고 추천드리는 거는 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 중에서 수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논술 문제는 미적분 문제가 좀 많아서 사실 수투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 이렇게 다 뒤져봐도 한 50문제 내외? 그 50문제가 전부 다 대학교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유형의 어떤 소스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이제 저는 수능도 좀 하고 있지만 논술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논술도 논술이지만 수능에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대비를 시켰던 문제였었는데 저희 제자들 좀 22번을 굉장히 좀 쉽게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공통 과목은 수원은 EBS 연계가 중요하고 수투는 신유형을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미적분, 이과 미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미적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이 중요해서 그럼 이제 기출만 하면 되느냐?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가형 시절의 미적분은 지금 미적분보다 어렵기 때문에 가형 시절의 미적분 기출 문제를 전부 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수능에서 아이들 점수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한 뭐 1컷 정도 나온 1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 뭐 3, 4개 틀린 학생들 문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공통에서 한 2개 미적분에서도 한 2개 이 정도 틀려서 여전히 고3 현역한테는 미적분이 쉽지 않다. 예전 가형보다 쉬워진 건 많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 미적분은 여전히 기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대치동의 많은 학생들이 고유의 학생의 공부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원만 다니면서 기출이나 EBS를 소홀히 하고 학원 자료만 푼 학생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또 반대로 학원의 자료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기출 문제만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만 판 학생들도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잘 못 보고 저렇게 하는 학생도 잘 못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대치동에서 수학조차도 지금 점수가 안 나온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출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EBS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단원간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것저것을 밸런스 있게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예전보다 개념에 훨씬 더 치중을 많이 하시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훈련시켜와서 저희 학생들 수능 끝나고 저가 아닌 저희 조교 선생님한테 카톡 온 거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어떤 문제 자체의 형식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지 않고 개념 위주로 좀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보고 하는 얘기 자체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어떤 개념을 가르치면 그 개념 자체가 수능에 다시 출제가 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뭐 휘문고등학교 학생이나 이렇게 되고 다른 학생들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카톡이 왔고요. 이 학생은 좀 굉장히 좀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대치동에 이제 일반 여고 다니는 고3 현역 학생이었는데 수능 바로 다음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싹 봤더니 이 학생은 평상시에 모의고사 한 6평, 9평이 80점대 정도 나왔던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고 자기 자신도 놀라서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인데 이번에 이제 96점 받았다. 그래서 채점하고도 잘 믿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 개념을 굉장히 탄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적이 바로바로 개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여가면서 수능 때 근접해서 성적이 좀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됐고, 그죠? 시험을 보면서 이게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는, 수능 다음날 사실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나가 워낙 조용한 여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받아서 굉장히 좀 뿌듯했었고요. 저희 좀 잘하는 학생이 많은데 평범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질문, 수업 문의 중에는 저희 이제 아드님이나 자제분이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업 들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수능 체제 바뀌고 평가 원장님도 바뀌고 새로운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3학년이 되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시험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얘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풀 위주의 수업은 현행 바뀐 수능 체제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나오는데 문풀 위주의 수업은 스킬을 기반으로 한 시간 단축 수업입니다. 대치동의 대부분의 수업, 어머님들 선생님들 설명회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자랑하시는 게 자기 방식대로 풀면 이런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풀면은 10분이 걸리고 15분이 걸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풀면 3분 컷 해결. 이런 것 자체가 수능에서는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많은 학생들이 이전 수능에서 했던 50분에 몇 문제를 푸는 빠른 스피드 모의고사 이런 거 형태로 공부를 한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사실은 암흑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해야지 현행 수능에서, 그러니까 문풀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면, 그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해야지 신유형의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개념으로 돌아가서 원점부터 그 문제 자체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수업 자체가 수능 수업을 겨울방학의 개념 수업 자체가 수능 점수를 결정한다를 명심하셔서 겨울방학 때 어떤 개념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냐? 기존의 대치동의 모든 수업은 사실 3학년 수업 자체가 개념 수업 자체는 2학년 때까지 과정에 거의 다 맡겨놓고 겨울방학 때 잠깐 개념을 훑어보는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거의 1년 내내 문풀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커리큘럼, 무슨 모의고사 이런 거 전부 다 문풀 수업이라는 거죠. 문풀 수업은 결국 스킬 수업이고 개념 자체는 문제를 푼다고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를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개념 자체의 사용법까지 개념 수업을 길게 탄탄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뭐 하는 수업 중에 주 1회 수투랑 미적분을 같이 하는 수업. 사실은 이렇게 되면 수투는 거의 들러리가 되고 개념에 관한 얘기는 미적분만 좀 하게 되고 수어는 뭐 개념 수업을 아예 하지도 않고 문풀로 바로 들어가고 이러면 평범한 보통 학생은 수능에서는 거의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입니다. 너무 약하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보통 이제 대치동의 학생들을 보면은 1학기 때까지는 멋모르고 이런 거 좀 하다가 2학기 넘어가면은 어머님들이 성적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3학년 가시게 되면 모의고사 난이도가 1학년 때까지는 비교적 평이하다가 보통 이제 후반부로 가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때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무슨 클린 선생님을 찾던지 뭐 아니면 작은 수업을 찾던지 시간표가 덕지덕지 변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대치동 대형 강의에서 개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주 2회 수업은 일반적인 고3은 받으셔야지 개념 수업에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할 수가 있고 미적분만 좀 얘기를 하면 대치동 지금 고3들 올해 고3들 작년 고3부터 좀 굉장히 강한데 미적분이 많이 약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미적분 내신을 3학년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거의 미적분이 많이 약한데 주 1회 미적분으로 조금 약한 학생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적분 수업 외에 별도로 미적분을 대비하는 미적분을 다루는 수리 논술 문제를 신유형 대비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만 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마무리할 텐데 수능 결론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보는 학생은 100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의 최악의 컨디션으로 잠도 뭐 설치면서 가서 시험 보게 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직관이나 감각을 이용해서 푸는 학생과 논리적인 분석력을 기반으로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학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직관이나 감각은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수능날 컨디션이 떨어지면 감각도 떨어집니다. 어머니 뭐 좀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뭐 생각하기 이런 거 자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날 점수가 폭락하는 이런 학생들의 다 이렇게 보면은 평소 문제 푸는 스타일이 전부 다 감각적인 풀이를 하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점수의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어떨 때는 잘 봤다가 어떨 때는 못 봤다가.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못 본 점수가 수능날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스타일 자체를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형태로 바꿔야 되고 내신과 수능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 짧게 시간을 줄이는 그런 수업 자체는 내신에서나 필요하다 이거죠. 내신은 뭐 20문제 자체를 뭐 50분에 이렇게 푸는 시험인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3점짜리를까지 제외하면 15문제 정도 내의 문제를 80분 이상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2학년 때까지 공부 방법이랑 다른 3학년의 입시 수학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겨울방학 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사고 과정을 적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수능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나중에 논술까지 기초가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패러그래프가 저희 이제 연구실의 모토입니다. 아이들이 오게 되면 감각적으로 암산하고 이렇게 풀게 하지 않고 반드시 사고 과정을 적어가면서 꼼꼼하게 개념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훈련시키는 걸 모토로 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 어떤 직관이나 운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인 수학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조차도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수행하면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최소 92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올해 어머님들 선배 어머님들이 하셨던 학원에 자료 받으러 셔틀하는 행동 올해 수능에서는 다 아무 필요가 없었다. 학원 자료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무슨 모의고사 풀어서 적중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모의고사랑 완전 다른 형태의 수능이 출제됐다. 그래서 선배 어머님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셔서 뭐 저희 울산대 의예과 간 학생 수기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 대치동 좀 큰 가장 유명한 학원에서 대형하고 현강을 들었는데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를 받고 와서 이게 딱 봤더니 그 학원에서는 스킬이나 사설 문제만 강조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 정도 되면은 대치동에서 극상위권 학생인데 조차도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스타일을 완전 바꿨습니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학생은 기출보다 사설을 더 풀고 개념을 등한시하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죠. 원래 똑똑한 학생이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 방식을 바꿔서 기출문제 정리도 하고 평가 스타일을 익히고 등등 해가지고 뭐 최상위권 의대에 진학을 한 학생의 얘기인데 그죠? 수능에 여러 아이디어들이 진짜 똑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거죠. 구조 자체. 어머님들이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면 15문제 나가는 수업, 30문제 나가는 수업 어떤 수업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문제의 양이 아니라 깊이에 달려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셔야지 사고력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요 정도 문항을 다루는 이 정도 문항을 깊이 있게 다루는 수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머님들이 또 맨날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숙제가 몇 문제냐 숙제량이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 다 예전까지 이거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깊이가 없고 스킬 써서 문제 풀고 100문제 풀으니까 스킬을 빨리빨리 써서 문제 안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에 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갖는 게 수능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같은 얘기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뭐 좀 좋은 제자들이 과분하게 수업 많이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학 때 수원수투랑 미적분 명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